희선킴의 라디오 쇼. 희성킴의 라디오쇼 오늘의 사연, 연애에서 자꾸 호구가 된다는 분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연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연숙이라고 합니다. 네, 나는 왜 손해보는 사랑을 하게 될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서 그럴까? 참 연애하면서 처음엔 참 좋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자꾸 밀리고 내가 손해보게 되는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사님? 네, 일단 연애할 때 손해보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심리적 바운더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열정에 사로잡힐 때는 당연히 그 경계가 무너져요. 위태위태하게 무너지지만 이제 자기 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홀딱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데 연약한 사람은 한 번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대가 너무 가득하고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삼켜질 뿐만이 아니라 지배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니까 연애를 할 때 나는 초라해지고 상대는 이상화되고 거대해지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면은 그 상대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고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그런 말들 다들 해봤잖아요.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변했어. 내가 더 잘할게. 물론 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연애라는 것이 원시적인 관계를 되게 재현하는 경우라서 이렇게 연애 패턴을 보면은 초기 이제 애착 관계나 이제 그 상담학적으로 보면 초기 애착 관계를 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초기 대상하고 맺었던 어떤 그런 그 내적 관계 모델들, 그걸 형판이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또 인터널 워킹 모델이라고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든 어떤 원시적 관계 패턴의 모델이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막 진짜 죽을 것처럼 옛날 생각이 못 나서 살겠고 네, 까마득하네요. 네, 까마득하네요, 저도. 네, 그런 게 이제 막 숨 못 쉴 것 같이 막 그런 것들이 미친 사람처럼 하루 종일 그 사람만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미친 거죠, 뭐 네, 미친 거죠. 네. 네, 다행인 거는 그냥 일시적이라는 게 다행인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사로잡는 감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시적 관계라는 거죠. 초기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엘리자베스 율리백 같은 사람은 사랑을 아주 지독한 정상적인 혼란, 말이 참 웃기잖아요. 사랑은 아주 지독한 정상적인 혼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근데 그 혼란은 정상적인 혼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게 미친 듯이 누구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바운더리가 와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결핍된 욕망의 리비도가 막 그를 향해 막 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의 리비도는 실제 그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만들어낸 어떤 이상화된 모델이 많은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존재는 실체와는 상관없는 오인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라고 들어갔을 때는 실제 그 사람을 개체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결핍을 사랑하게 되는, 내가 이상화되어서 만들어 놓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열정의 단계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그렇죠. 변한 것 같아. 변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자기가 오인으로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리비도가 철회되고 그렇게 눈꺼풀이 벗겨지고 열정이 식은 다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프고 슬프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사랑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슬프군요. 연애 전문가님을 오시니까 제가 자꾸만 빠져들어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처음에 질문에 반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함께 있을 때는 즐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는 홀로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집착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그리워하고 조종하고 심지어 조종하고 예. 영상 통화 막 이런 네, 거 밝혀 어디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바운더리, 심리적 바운더리가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홀로 있으려면은 자기 경계가 있고 홀로 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능력이 없거나 취약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배타적인 연애를 잘하지 않아요. 1, 2, 3. 이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의 내가 또 친구 관계를 또 돈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은 그녀하고의 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에 빠져가지고 주변 친구들을 멀리하면 이건 연애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연애하면 꼭 잠수 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이제 되는 거죠. 조만간 헤어져요. 안 되는 큰일 거죠. 나.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혹은 그녀와 만나더라도 또 이게 느슨하게 자기 그 친구들 관계 또는 남사친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두루두루 이 오빠나 그녀 혹은 아니면은 막 진짜 내 시간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의 어떤 나머지 시간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삶을 영위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 관계, 심지어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연애보다는 조금 느슨한 또 우정의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 연애를 또 잘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 특히 크리스찬 여성들. 대차대조를 잘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연애에서 이런 걸 얘기한다니까 너무 속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이 보호하는 정상적인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는 항상 불확실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딴 사람이 생기고 그녀에게 딴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막을 거야? 법이 보호를 해줘요. 맞아.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 자체는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리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속으로 대차대조를 잘해서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열정에 사로잡히면은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줘야 되는데 속옷까지 벗어주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연애는 그 구조가 없는 연애고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그게 꼭 물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포근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학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어떤 삶의 어떤 지혜를 받을 수 있다든지, 어떤 이런 교환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사랑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서로 교환 가치가 성립이 돼야 그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연애라든지 일방적으로 퍼주는 연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번아웃 되거나 쉽게 소진되거나 망하는 연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는 그 케이스군요. 호구들이 보통 호구되는. 그러니까는 대차대조를 잘하고 지혜로운 대차대조를 잘 해야 되나. 내가 세기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기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반드시 세기를 받아야 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기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이 연애에 비견하게 또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또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저는 그 연애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연애는 과감하게 끝내시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소진되고 소모되고 이제 호구의 연애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네. 결국은 뭔가 그 쎄한 느낌, 이 연애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네. 틀리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이렇게 실망하시거나 몸져 눕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아픔은 크지만 반드시 끝나거든요. 반드시 끝나요. 그것도 슬픈데요? 네, 슬프지만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네. 왜냐면은 이 열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는 슬프지만 다행인 게 우리가 이제 결혼으로 뭐 어떤 사랑의 완성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조야한 시각이긴 하지만 네. 결혼까지 가지 않는다면 모든 연애는 다 끝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연애는 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편안해지게 되고 심지어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용함이 이 연애에는 굉장히 또 필요 충분한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어디서 그런 얘기 들은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카톡으로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에 불이 번쩍 들어오면서 자니? 그러면 이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잖아요. 이거 일자를 지울까 말까 고민하면서. 근데 뭐 오래 연애를 하고 5, 6년 연애를 했는데 자니에 계속 가슴이 뛰면 그건 죽죠, 심장에 죽죠. 이상이 있는 거다. 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가고 나서도 계속 갈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존중받는 사랑을 하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의 사연 보내신 분은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네. 저도 교회를 놀이터로 삼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희생해라. 이런 메시지,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연애는 철저하게 사실은 개인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연애든 30대 연애든 우리는 불안정한 어떤 미래와 같이 더불어 이 연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애에서 매번 차이는 경험만 한다. 그리고 매번 호구짓만 하다가 끝난다. 어떻게 너무 슬퍼.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에휴, 왜 그러세요? 너무 겸손하세요. 그럴 때는 뭔가 내 안에 취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계속 생긴다면 반드시 나를 점검해 볼 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게 혼자 그 문제를 사실은 성찰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멘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 멘토나 성숙한 친구, 이게 여러분의 연애를 개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 너무 그렇게 잠수타거나 둘만의 섬으로 도피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연애의 과정들을 좀 이렇게 개방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심리적 지지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는 거는 불안정하죠. 이 에너지가 어디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두 사람의 연애를 비껴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멘토가 있다면은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멘토를 찾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나를 존중하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연애에서 나는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랑은 그만둬야 맞아요.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끝난대요.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네. 너무 슬프지만 끝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프지만 제가 보장하는데요. 10년이 지나서 이 아픔 때문에 힘드신 분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정도 케이스는 네. 상담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차대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를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는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결핍을 둔 채로 사랑이 시작하면 아까 말한 대로 타인에게 너무 그 욕망의 리비도를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허상인데,
그걸 타인에게 이상화시켜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결핍이 뭔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원초적 대상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마음이 마구 달려갈 때 또 이것이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아닌지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보고, 계산 없는 호구의 연애는 중단하시기를 중단해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님 중단하셔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되고 있고요. 관계에서 자꾸만 내가 약자가 되고 내가 호구가 되는 경험을 하셨다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희성킴의 라디오쇼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희성킴의 라디오쇼